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러우전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미 관계가 순탄치 않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언제 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은 간단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러우전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를 거부하면 러시아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가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여러 경제 문제를 러시아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인플레이션이 높아 좀 곤란하긴 하지만 나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인상된 만큼 임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 중인 국가임을 감안하면 대처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 많은 군인을 잃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100만 명 가까운 러시아군이 전사하고 70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면서 전쟁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일주일이 아니라 3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리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 믿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을 보면 트럼프 주변에는 러시아 전문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제재와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에서 러시아인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승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러시아인들 약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팩트는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러시아인은 2,700만인데 트럼프는 이 숫자를 2배로 부풀렸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또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그가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도 거래를 하고 싶어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전임자 바이든이 내린 수십 가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90일 동안 다른 나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AP는 재정 지원이 미국의 국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주로 USAID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 자금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반복해서 지칭했습니다. 전직 TV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수십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받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토 회원국보다 우크라이나에 2천억 달러를 더 많이 지출했는데 트럼프로서는 불공평한 일입니다. 유럽의 일인데 왜 미국이 나토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바보냐, 유럽연합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을 착취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90일 동안의 재정 지원 중단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젤렌스키와 그의 유럽 후원자들에게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루츠키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동결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미국의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예상하고 두는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종당 정치인 다비드 아라하미아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소위 우크라이나 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인 2월 초에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협상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키예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비판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키예프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워싱턴의 기여가 브라셀의 기여보다 2천억 달러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보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에 미국의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은 유럽의 결정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EU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공급 중단이 블록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켰다면서 자유는 대가를 치르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과 기업은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겪었고 청구서는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이전 유럽연합은 가스의 45%, 석탄의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이 에너지는 싸게 보였지만 유럽연합을 협박에 노출시켰다고 폰데어 라이엔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갈등이 발발한 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죄다 거짓말입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의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젤렌스키는 유럽 내 키예프의 동맹국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는 세계가 유럽을 무시할 수 없도록 스스로 일어나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워싱턴에서 열렸다면서 이제 모두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조 바이든 정권하에서 워싱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이 중동, 그 다음이 유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2위나 3위가 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이 키예프 지원에 앞장서지 않으면 분쟁이 끝났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유럽연합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에 계속 의존한다고 비판하면서 유럽은 진정한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요구한 것처럼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젤렌스키는 브라셀과 워싱턴 사이에서 아주 교활하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적당히 아부하면서 유럽을 꾸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젤렌스키를 칭송하는 모질이들로 넘칩니다. 아무에게나 머리를 조아리는 4대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젤렌스키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윤이 젤렌스키에게 사즉생, 생즉사라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윤이나 젤렌스키나 둘 다 코미디언 기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에 줄 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니 그와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던 윤의 행보는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